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0월 4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가온 한 주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금주 키워드는 코스피 최고치, 순환매 장세, 중국 소비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에서는 연말 증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얘기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슈 체크. 연말 증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과연 우리는 지금 이제 11월이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12월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장세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말 현재의 증시는 어떤가요? 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이 많이 난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난 게 어떤 건가요?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또 2차 전지, 그죠? 이런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수가 빠지지 않고 대신에 왜 빠지지 않느냐? 기존에 떨어졌던, 제가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죠? 예상했던 대로 제가 10월 증시 이벤트에서 전망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이제 떠받쳐 주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런 종목이 지수를 올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따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떠한 이제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주도주가. 그리고 떨어졌어요. 계속 오를 수만 없잖아요.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 좀 떨어지고, 주도주가 다시 상승하고, 주도주가 다시 조정을 받고, 주도주가 다시 상승하고, 주도주는 이제 요런 흐름을 갖는단 말이죠. 어떤 강세장에서는. 쭉쭉쭉쭉 갈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올랐으면 약간 쉬었다가. 그래도 지수가 오른다는 건 저 쉴 때, 밑으로 떨어질 때 또 다른 종목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은 주도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요. 올해 우리 건 뭐죠, 여러분? 그쵸? IT죠. IT 중에 더 좁히면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리고 이 장세를 올린 주체가 누구죠? 기관인가요? 아니죠. 외국인이 사서 올렸죠. 그죠? 근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럼 왜 그걸 가장 많이 샀을까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수익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샀죠. 왜? 걔들이 수출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가는데 잠깐 쉴 때 2등 업종이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순환매. 그래서 지수를 받쳐주고 주도주가 못 갈 때. 그러면 다시 주도주가 다시 힘을 모으면 다시 가고. 그래서 저희가 2,500까지 왔단 말이에요. 2,500 지금 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냐. 주도주가 꺾이면요. 강세장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그래프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요 표를 이제 계속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6월에 주도주 뭐였어요? IT 금융이었죠? 올라갔죠? 그죠? 7월에 쉬었어요. IT 금융이. 그때 뭐 왔어요? 철강, 화학, 2차 전지 갔어요. 2등 업종이 순환매 들어와서 이게 지수를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8월에 주도주 다시 갔어요. IT, 금융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갔잖아요. 250만원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9월에 쉬었어요. 그때 뭐 갔어요? 게임, 제약, 바이오가 갔어요. 그죠? 10월에 다시 IT, 금융업종 갔어요. 삼성전자 신고가 났죠. 그죠? 그 대신 지금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IT 금융도 계속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대형주 중심으로 슬림화됐다고요.
6월 주도주 IT금융, 10월 주도주 IT금융인데 종목의 수는 굉장히 대형주 중심으로 슬림화됐다. 그거 계속 말씀드렸죠. 연말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걸 꼭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10월 말 하락했죠. 지금 못 가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소비주, 낙폭과대주가 창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화장품, 면세점, 호텔신라. 그죠? 이렇게 보시니까 이 장세의 흐름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요런 걸 꼭 기억하시고 위에 전형적인 강세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무슨 뭐 이렇게 뭐 급등주 패턴이니 뭐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 원리를 항상 아셔야죠, 여러분. 지금 요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캡처를 해두시던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를. 그래야 앞으로도 이제 나올 강세장 또 이제 몇 년 후에 나오겠죠, 이런 강세장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또 가려면 2600, 2700 가려면 주도주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금 증시 현재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주 IT 금융업종이 21선 이탈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은 뭐예요, 여러분? 수급선이라 그러죠. 심리선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한 달간의 주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달간에. 근데 21선을 이탈을 했다. 그럼 지금 10월이잖아요, 여러분. 11월이죠, 11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다 이탈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얘네들이 못 가면 지수가 정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상승의 폭이 굉장히 낮게 오래 갈지 아니면 강세장이 끝날지. 근데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은데 변수가 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3천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3천은 힘들어요.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왜냐? 우린 두 가지 핸디캡이 있거든요. 첫 번째 컨트리 리스크, 북핵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외국인 투자할 때 영향을 미쳐요. 왜냐? 외국인이 투자하는 돈은 대부분 빌려오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분 CDS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비용을 좀 내는 게 있어요. 그런 돈을 빌려오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가상금리가 생기면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는 증시라 말씀드렸죠. 물론 가슴 아프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좀 힘들다. 올라가기가. 그래서 향후 증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펀드를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끊을 수는 없죠. 털고 나갈 수는 없죠. 이제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1월 말까지 북클로징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 지금까지 사서 수익 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정리. 얘네들을 더 사서 끌어올리려고 하기, 뭐 전기차 이런 거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한다. 그리고 좀 떨어졌던 거 다시 좀 올리고 이렇게 올해의 매매를 이렇게 그 약간 정리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금리 인상인데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12월에 FOMC가 금리 올릴 거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 위험 자산이랑 굉장히 그 반대 방향입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요 금리입니다. 금리. 쉽게 말하면 이자가 얼마냐죠. 그 은행 이자가. 그래서 은행 이자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건 무위험,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이익이잖아요. 은행 이자가 4% 5%면 주식으로 돈이 안 가죠. 왜 주식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합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은행에 한 5%만 주는데 못하러 리스크 있는 주식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과 금리는 반대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요소가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부클로징일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제 한 해의 손익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때부터 막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뭐 사고 팔고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장사를 마감 셔터를 닫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개미 큰손들이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12월은 코스닥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봐서 지수는요, 예, 주도주가 없는 시장은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주도주도 없고 뭐 이런 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8년 증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11월부터 증권사에서 12월 증시에 대한 자료를 전망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랑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18년 증시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매매가 이제 11월 중순이면 거의 마감을 하셔야 된다. 물려 있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이제 매매도 좀 쉬셔야 된다. 사실 올해처럼 매매를 오래 한 건요, 그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거의 1년 내내 매매한 거죠. 사실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이 빠지는데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올해 장세가 계속 올랐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내년 증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이슈 체크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현황 한번 둘러보시죠. 자, 제가 10월 코스피 2450에서 25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소재, 산업재, IT, 반도체 지수사 했는데, 거의 왔어요. 그렇죠? 2500포인트까지 왔죠? 거의 몇 포인트 안 남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핵심 업종, 낙폭과대, 대형주, 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다 맞았죠? 자, 10월 5일 코스피 한 3개월간 1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기간 조정이죠, 지금. 쌍바닥 형성하고 2주째 기간 조정입니다. 왜냐? 주도주가 못 가고 있으니까. 그죠? IT가 못 가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 거죠. 대신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돌고 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은 화장품, 중국 소비주, 중국과 지금 이슈가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증시 이벤트 10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소재도 이제 있을 거고, IT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주도주가 교체되고 있다. 그 업종별 순환,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업종별 순환매 장사가 돌고 있다. IT랑 큰 걸 이제 뭐 화장품, 뭐 호텔, 뭐 면세점, 뭐 이런 짜잘한 것들이 낙폭과대로 이제 됐던 건 이제 막 돌아가면서 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지수 상승을 이끌 수는 없다. 파이가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향후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2600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갈 수는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가면. 자, 3주간의 차트 10월 2주차 상승. 뭐 여러분 자세히 보시니까 이게 하락하죠? 아니, 횡보하고 있죠? 예, 뭐 큰 변화는 없다, 2주째. 그래서 다행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수는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좀 샀죠? 그죠? 그렇지만 지수는 뭐 6포인트 뿐이 안 올랐으니까 뭐 강보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주, 낙폭과대 실적 호전주를 사는데, 이제 따라 사기보다는 이제 중립적인 투자, 그리고 주식 비중을 이제 중립으로, 이제 막 따라가서 뭐 이렇게 막 이빠이 사는 거는 아니다. 이제 지금 10월 말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종목과 업종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먹을 돈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포인트는 2470에서 2520까지 IT 업종 쉬고, 뭐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 중국, 금융, 소재 업종이 상승 가능하다. 뭐 지난주에 금융 업종, 뭐 약간 보험 업종도 좋았죠. 금융 중에. 그죠? 금리가 오를 때 금융 업종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증권 안 좋고, 증권이 안 좋죠. 근데 특히 보험이 좋죠. 은행은 중립이고, 왜냐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이 어떤 거 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롱숏이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판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는 안 했지만 네이버를 사면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사고 팔까요? 그만큼 먹을 부분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부분이 많으면 다 사버리죠. 그죠? 지수가 가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사서 가야죠.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는 거죠. 자,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링, 호텔신라 뭔가요? 납폭과대주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그 외국인이 계속 SK와 LG 지주사를 사고 있습니다. 배당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포스코, 고려아연, 소재주도 사고 있습니다. 뭐, 철강은 워낙 업황이 좋다고 하니까요. 소재주 한번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네, 중요한 거지. 연기금. 연기금을 산데 여기 뭘 봐야 되냐면 뭘 팔았냐를 보셔야 돼요. 뭘 팔았냐. SK하이닉스, NC소프트 핫했죠. 10월에. 삼성전기, 다 막 LG전자, SK, LG. 그 연기금은 올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시면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하나투어, 현대산업, 아모레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종목이죠. 이게 18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매매를 아예. 납폭과대주를 이제 싼 가격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금이. 제가 이런 거 다 이게 가이드 해드리죠. 여러분, 이런 흐름을 잘 아셔야 수익이 납니다. 시장은 왼쪽으로 가는데 난 오른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코스닥입니다. 자, 670에서 720에서 한 지금 690 정도 왔죠.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서 제가 중국 소비주 말씀드렸고 요거 그대로 다 적중했죠, 여러분. 저 추천주에도 다 그거 있고 거기 30% 거의 지금 28%까지 난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지노 종목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코스피랑 말씀드렸었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중요한 거 이제 10월 5주차인데 이제 5탄데요. 어쨌든 그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지수는 더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로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지수 상승이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 양도 차익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중국 소비주 카지노가 갔고요. IT 업종 전기차는 빠졌습니다. 왜요? 기관들이 이거는 18년 준비해서 사는 거고 오른쪽 IT 업종 전기차는 차익 실현하는 거죠. 자, 계속 올랐죠, 여러분. 10월 2주차, 10월 4주차도. 그죠? 갈수록 커지는 외국인 매수. 그거 참 특이해요. 특히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많이 사네요. IT 업종 중심으로. 여러분 많이 사는 겁니다. 외국인이 거의 코스피처럼 산 거예요. 저 5,145억은. 여러분 저랑 늘 이거 보시면 숫자 크기를 대강 감으로 아실 수 있잖아요. 5,145억 샀단 말이죠. 역대 최다로 산 겁니다. 저거는. 뭐 통계를 내보면 알겠지만 뭐 10월도 순매수죠, 외국인은. 한번 제 생각에는 그래서 11월 증시는 종목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납폭화된 중국 관련 종목 카지노 화장품 문제인데 카지노는 많이 갔고요. 화장품도 좀 갔고 면세점도 갔고 이제 좀 남은 게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 투자 주식 비중 중립입니다. 자, 예상 지수는 680에서 700포인트 사이다. 지수는 완만한 상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떤 걸 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이 IT, 반도체 시스템의 아몰레이드랑 제약 바이오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자, IT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소재입니다. 소재를 여러분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반도체 IT를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난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종목에 장기 투자할 분 있다 생각하는 분은 장비보다 이제 소재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몰레이드가 있죠. FPCB,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로메드, 신라젠, 오스템 인프라트, 코미팜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중립적인 관점에서 업종별 순환매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3분기 GDP가 1.4% 나왔답니다. 연말 목표 3.0% 도달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수출이 호조죠. 반도체, 화학 제품, 뭐 소재, 자동차 뭐 이런 게 돼서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뉴스긴 한데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정적이죠. 좋은 건데 부정적인 거네요. 자, 중국 소비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금환령 완화 조짐에 따라 자동차, 화장품, 면세점, 여행지, 엔터가 모두 강세에 이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납폭과대주 순환매 중심이니까 이거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소외주에 오르는 순환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규제예요, 규제. 은행, 건설이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가 예상됐던 수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방향됐던 거고, 그래서, 순환매에서 이제 상승이 된 건데, 이건 중립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중국 소비주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이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예상범위 나쁜 것도 예상범위 안에 있으면, 막상 발표된 그 시점에는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집값이 금융위기전을 회복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뭐 금융 불안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급등난 가능성은 적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열됐다 얘기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금주 증시 전망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상승폭은요, 여러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팍팍팍팍 오르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업종,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에 실적 호전주 중심에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 거다. 그러니까 순환매 때 여러분 막 따라가면 오히려 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잘 집으셔서 기다리십시오. 자, 그리고 핵심 업종의 핵심 종목 위주의 그런 슬림화된 바이앤홀드 전략입니다. 중립적인 공략이고요. 주식 비중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11월 FOMC가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11월 금리 인상은 없지만 12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중립적으로 계속 이제 보자는 거예요. 시장을 이제 좀 한 발 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월 5일 방송 안내입니다. 11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제가 항상 매달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그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이제 하는 방송이죠.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 증시 이벤트 많이 기대 바라겠는데요. 굉장히 장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한번 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